크렘린은 현재 완전한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북부 국경은 이제 완전히 적색 경보 상태입니다. 쿠피안스크 방어선이 깊숙이 뚫렸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식적으로 포크로프스크 지역에 갇혔습니다. 남쪽에서는 자포리자 스텝에서 물류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 방어교리는 지도 전체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크라스노아르미스크로 가는 길에 우리의 장비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더 끌 수 있는가입니다. 그들 모두 지옥에 나가라. 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지상 불균형의 설계자는 폴란드의 군사 경납고에서 조용히 수행된 깊은 전략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르샤바가 우크라이나에 이전한 개조된 미그 29 전투기는 정밀 폭격기로 변모하여 전쟁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천재성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인 시간 요소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F-16은 조종사 훈련에 몇 달이 걸리고 복잡한 물류 체인과 언어 장벽이 있지만 폴란드에서 온 믹-20조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 플랫폼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부터 조종석 인체공학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근육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진정한 중요한 기여는 이 오래된 소련 항공기를 서방의 가장 치명적인 탄약을 운반할 수 있는 현대적인 웹바이사로 변모시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산 AASM 해머 키트를 이 항공기에 통합한 것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레이더는 구식 소련 항공기를 상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항공기에서 발사된 탄약에 맞습니다. 이 탄약은 로켓 모터로 가속하여 GPS와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비대칭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익숙한 플랫폼과 서방의 스마트 탄약을 결합하여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합니다. 바르샤바의 전략은 단순히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물류적 헌신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 쌓아놓은 S-300과 S-400 배터리에도 불구하고 저고도로 접근하고 발사 후 망각 원칙으로 작동하는 이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마주하는 것은 번거로운 나토 함대가 아니라 치명적인 서방 무기로 변신한 그들 자신의 항공기의 유령 버전입니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그의 군사 고문들의 이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공 통제 환상을 깨뜨리는 전략적 망치 타격입니다. 이 공중우세는 문자 그대로 종말처럼 지상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도로 돌아가서 미그 29 전투기가 어떻게 4개의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체계적으로 소멸시키고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무작위 폭격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외과적 정밀도로 실행된 일련의 작전입니다. 북부전선에서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 물결이 국경을 넘기도 전에 저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소, 병력 집결지, 탄약고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제공한 좌표와 미그 29 전투기가 운반하는 AASM 해머 폭탄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천재성은 선제공격 교리에 있다. 러시아 보병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신처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다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수많은 폭탄에 잠든 채로 잡힙니다. 무정의는 침묵하고 지휘체계는 붕괴되며 남은 것은 불타는 건물과 지도자가 없는 공황 상태의 부대들 뿐입니다. 북쪽의 러시아 군대는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흩어진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포크롭스크 지역에서 아마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 이곳에서 상황은 러시아에게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군대의 보급선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러시아 물류의 준추인 그 중요한 다리를 폭파하여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강 건너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영상은 파괴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다리가판은 물에 잠겨 있고 그 위에 보급 트럭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다리의 파괴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손실이 아니라 물류 병목 지점의 정점입니다. 이제 러시아 보급 호송대는 수마일에 걸쳐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진흙에 빠져 우크라이나 포병의 표적이 됩니다. 포크로프스크의 러시아 공격부대는 탄알파 연료를 기다리며 그들 앞에 빈 탄창과 치솟는 연기만을 발견합니다. 물류 체인이 끊어지면 가장 현대적인 탱크조차도 그저 비싼 고철 더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포크로프스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우스페니우카 근처에서 우리는 전략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목표는 러시아 군대를 파괴하기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그 29 전투기의 정밀 타격이 주요 교차점과 교차로를 공격하여 러시아 기갑 부대를 아스팔트 도로에서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베지도리지아로 몰아넣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는 궤도까지 진흙에 빠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전진하려 하지만 개활지에서 무방비 상태에 먹잇감이 됩니다. 우스페니우카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 장갑차의 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을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여 그곳에서 물리쳐라. 러시아의 빠른 기동성은 우스페니우카의 진흙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끝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정교한 술래잡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FPV 드론과 드론 조종사를 대거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미그 29 전투기가 그 역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사냥꾼이 지상의 조종사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팀이 숨고 있는 건물들은 신호 정보를 통해 식별되고 AASM 해머 폭탄을 사용하여 정밀 타격을 받습니다. 이 전술은 러시아를 무력화시켰고 전선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FPV 조종사들은 기지가 파괴되기 전에 조종관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러시아 포병은 목표를 보지 못한 채 무작위로 발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실명을 이용해 그들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크렘린 장군들이 이 압박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르샤바의 최신 공식 성명이 그들의 모든 희망을 꺾습니다. 1월 15일 저녁 폴란드 국방부는 키예프와의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미그 29 전투기 배치가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잘레프스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9대의 새로운 항공기가 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불타는 러시아 호송대는 단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류 체인의 결과입니다. 폴란드는 최고 수준에서 푸틴을 공중에서 계속 압박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상에서의 물리적 파괴는 금속과 콘크리트의 파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빈혈은 러시아 군대의 정신과 척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중 전선의 압박과 물류적 무력함은 러시아 군대의 신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전쟁의 지도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에서도 붕괴되었다는 현실은 유출된 정보 보고서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 한가운데 있는 제39 근위 기계화 소총 연대에서 오는 소식은 특히 포크로프스크 방향에서 러시아 지휘 구조의 붕괴를 드러냅니다. 이 소위 엘리트 여단의 장교들은 더 이상 모스크바의 승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리에 전출 및 사진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기반을 둔 아테시 파르티잔 네트워크에 의해 압수된 문서에 따르면 장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뇌물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장교가 자신의 병사를 버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 붕괴를 멈추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압력과 협박에 의존하고 있다. 참모총장은 현장에서 실패하거나 후퇴를 원하는 장교들의 계급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군사법정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공격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총구 앞에서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크렘린은 자국의 장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짜 안정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지휘관들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부대가 있는 척하며 전선의 공백은 매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참여 있는 평범한 러시아 병사의 정신 상태.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비디오에서 퇴허 속 러시아 병사의 반란은 사실상 전체 군대의 집단적인 외침이다. 우리는 콘서트를 요청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불꽃놀이를 주었다. 이 어두운 유머의 발언은 러시아 병사의 사기가 꺾이고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으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희생된 졸로 보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이제 러시아 병사에게 적은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인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뒤의 지휘관과 모스크바의 무관심한 정권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공중전 통계도 숫자 데이터로 이 극적인 상황을 확인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우크라이나 포매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총 하르 34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65대의 새로운 항공기가 이 손실에 추가되었습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중 손실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5대 1이라는 무서운 비대칭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파괴 수준을 나타냅니다. Su-34와 Su-35와 같은 주력 항공기가 서방제 장거리 방공 시스템에 무력하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크렘린의 공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내부 정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차스와 같은 국가기관도 강력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상반기에만 가장 전개 전술 전투기 10발대에서 21대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Su-34 전선 폭격기 감대와 Su-35 제공권 전투기 12대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항공기의 절반이 공중에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과 지상 공격에 의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활주로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가장 큰 약속인 기술적 우월성의 환상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노후된 미그-29 전투기를 서방의 탄약으로 개조하여 지능형 전투기로 변모시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67대의 미그-29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 항공기를 방어적인 역할로 사용하여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펜스24는 우크라이나의 스마트 방어 전술이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분석합니다. 러시아의 노후화된 Su-24와 믹-31 함대가 패트리어트 샘 시스템이 설정한 사망 구역에 진입하면서 러시아의 항공 재고는 대체 불가능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항공기 손실이 아니라 교리의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타기라미에 따르면 러시아의 숙련된 조종사 손실은 항공기 손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훈련된 조종사들의 부족한 훈련 시간과 그들의 성급한 전장 배치는 러시아 공군의 작전 품질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며 자국 경계 내에서 미사일을 무작위로 발사한 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는 최전선의 러시아 보병을 항공 지원 없이 완전히 고립시켜 사기를 꺾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의 구식으로 보이는 미그-29 전투기 제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하지 않은 러시아의 대량 집결 및 압박 교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타오르는 이 화선은 푸틴과 그의 장군들에게 단 하나의 명확하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장교들은 반란의 깃발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때 당신이 주장했던 그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포크로프스크 상봉에서 울려 퍼진 폭발음은 단순한 탄약 소리가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전쟁의 주도권은 바르샤바의 날개에서 키예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게는 이제 안전한 경로도 피난할 항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비행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